여러분, 지금 델타 변이 장난이 아닙니다. 어제 9시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확진자가 또 엄청 늘었습니다. 보세요. 어제 9시에 1440명입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또 국내 지금까지 최고 확진자죠. 9시까지인데도. 지난 10일에 1378명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이후로 지금 최고예요. 오늘 이대로 가면 15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1500명은 무조건 넘어선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충격적입니다. 네, 손인숙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1440명이라는 숫자가 장난 아닌 숫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는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겠구나.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확산은 지금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7월 7일 날, 그죠? 7월 7일 날 1212명이었잖아요. 그게 7월 10일 날 1378명이 되더니 13일 날은 1150명이었거든요. 이게 주말 효과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말 효과가 거의 사라진 어제는요. 9시 현재가 1440명입니다. 9시 현재가. 그러면 1500명이 될 거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2000명도 우습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2000명도 우습다. 여러분 1차, 2차, 3차, 4차 대유행 중에 4차가 지금 제일 심각합니다. 실제로 시장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준 거는요. 3차보다도 사실은 3차보다도 4차가 더 충격을 주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잖아요. 1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상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는데 그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바람에 이게 심각한 양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차 때 작년 3월이죠. 예, 그때는요. 2월 29일 날 909명이 가고도 사실 걱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곧바로 신규 확진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걱정이 확 줄어들었어요. 신천지 교회 이후로 쑥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4차 대유행은 벌써 일주일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떨어질 기미가 전혀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요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말입니다. 이미 골목상권에는 충격을 받아왔거든요. 1분기만 하더라도 골목상권 매출을 보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평균이 21.8%가 떨어졌습니다. 옷가게도 떨어지고요. 식당도 떨어지고요. 노래방도 떨어지고요. 미용실도 떨어지고 슈퍼마켓도 떨어졌습니다. 많게는 25.8%에서부터 시작해서 적게는 19.9%까지 떨어졌단 말입니다. 예. 문제는 이 상반기에 떨어진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셧다운을 했잖아요. 예. 이번 월요일부터 셧다운 했습니다. 12일부터입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 날 매출액이 떨어진 걸 보면 적게는 50%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80%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1000명이 간 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매출액이 떨어지고 다시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회복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신규 확진자가 더 나타나기 때문에 말입니다. 게다가 상권들이 좋은 상권들이 있죠. 최대 상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강남 상권.
광화문 상권, 홍대 상권 이런 유명 상권들이 지금 다 무너져요. 명동 상권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요. 이 바닥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자영업자, 영세기업,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도 자영업자만 경제활동 인구에는 25%를 차지합니다. GDP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생산하는 총액 중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17.5%지만 거의 20% 같이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충격을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중 침체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의 비중도 많은 데다가 자영업자들이 생산하는 GDP 내의 비중도 많잖아요. 여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렸단 말입니다. 최저임금까지 올렸으니 거기에 대한 충격은 이중 침체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에서 4.2%까지 1%포인트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 불가능하리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하리라고.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을 거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굵고 짧게 끝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정부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 이거 수정 전망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수정 전망치가 나온다는 게 여러분 결국은 이중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중 침체의 깊이입니다. 이중 침체가 1차 코로나 확산기 때만큼 깊어질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1차 확산기 때는요. 1차 대유행 때는 전 세계가 난리였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과 내수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요. 기업의 설비 투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꼬꾸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델타 변이가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통제할 수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백신이 접종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일수록 통제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보복 소비가 일어나니까 경제가 조금씩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1차 대유행 때보다 4차 대유행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큰 데다가 최저임금을 5.04% 5.04% 올렸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골골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해머로 한 방 때렸단 말입니다. 다른 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게 안 됩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10% 이내, 일본도 10% 이내, 독일도 10% 이내입니다. 우리는 25%예요.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그만큼 우리 경제에 아킬레스건을 또 때렸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여기에다가 최저임금까지 때렸다니까 이것은요 어쩌면 자영업자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꺾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의지마저도. 버틸 수 있는 힘도 꺾인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예요. 경제는 심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심리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겠다 하는 포기가 나오게 돼요. 저는 그렇게 나올까 봐 진짜 두려운 상황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중 침체가 1차 대유행 때보다가 2차 대유행 때가 위험하다 이렇게 본 게 저는 그 이유입니다. 한꺼번에 코로나19의 어떤 확산 속도와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한 심리적 붕괴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중 침체가 좀 무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솔직히 조금 겁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예측했을 때 거의 대부분 맞았거든요.
최저임금도 제가 5% 이상, 5%이 근처로 올릴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실제로 5% 근처로 올렸죠. 저는 그렇게 올까 봐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중 침체의 깊이가 얕았으면 좋겠는데 문제는요. 문제는 현재 델타 변이의 상황입니다. 이중 침체가 깊이가 얕으려고 그러면 이게 감염 속도가 좀 적당히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검출 현황을 보면요. 전체 검출한 건수 중에 69.8%가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엔 코로나의 지배종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되잖아요. 순식간에. 7월 3일까지만 하더라도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주일 만에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지배종이 됐다는 것은요. 확산 속도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렇게 빨라지는 자체가 결국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타격을 준다. 그러면 코로나19의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1.3, 1.34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녁에 6시 통금을 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늘어난다는 사실은 어찌해 보면 더 충격적인 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의 바이러스는 굉장히 심해지죠. 더 심해지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조차도 힘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경제에는요. 더블 딥에 대한 공포, 이중 침체에 대한 공포가 이제는 바닥까지 스며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제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좀 빠릅니다. 빠른 이유가 사실 빠르다는 것은 이 정보에 대한 왜곡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곡이 일어날 수도. 쉽게 말하면 틀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빠른 것을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많은 정보를 보고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실이 올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미리 예측해서 알려줘야지 많은 사람들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있는 현상 그대로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솔직히 의미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블 딥 이중 침체의 공포는 분명히 다가올 거니까 그 이중 침체의 공포에 대한 우리는 대응 반드시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블 딥의 어떤 공포는 현실화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 침체 반드시 어떤 시기든 대비하는 게 옳습니다.